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카이라트와 셀틱입니다. 알마티는 이번 경기에서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원정에서도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노리겠지만 장거리 이동에 따른 체력 부담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에드밀슨 산토스는 직선적인 돌파와 빠른 스피드로 상대 측면을 흔들며 공격 활로를 찾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선택지가 제한되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전방의 사트파예프는 박스 근처에서 순간적인 마무리에 집중해 위협을 만들 수 있으나 활동 반경이 좁아 상대 수비의 압박이 강해질 때는 쉽게 고립되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중원의 그로미코는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템포가 다소 느려 셀틱의 강한 압박에 차단당할 위험이 크고, 전반적으로 알마티는 체력이 떨어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전환 속도가 느려지며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틱은 4-5-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홈에서 높은 압박 강도와 넓은 활동량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우측의 케니는 적극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으며, 마에다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측면 침투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해 후반까지 꾸준히 에너지를 소모하며 경기 내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중원의 맥코와는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격 전환과 2차 공격을 주도할 수 있는 자원이지만, 상대가 촘촘한 두 줄 수비를 형성할 경우 공격 전개가 다소 느려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셀틱은 홈에서 압박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드러난 골 결정력 부족이 이번 경기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알마티가 원정 체력 부담 속에서 산토스와 사트파예프를 활용해 역습으로 위협을 노리겠지만,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세에 몰릴 전망입니다. 반대로 셀틱은 케니와 마에다의 측면 돌파, 맥코완의 중원 조율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골 결정력 부족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면 승부를 쉽게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울버햄턴과 웨스트햄입니다. 울버햄튼은 이번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지만 전술적 완성도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라르센은 공중볼 경합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압박 상황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주지만 득점 마무리에서의 집중력이 다소 불안정합니다. 아리아스는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전개에 기여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일정하지 않아 공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원의 주앙 고메스는 넓은 활동 반경과 압박 회피 능력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만 전환 속도에서 간헐적인 지연이 발생해 템포를 놓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수비진은 곤잘레스와 회버의 부상 공백으로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3백 간격 유지가 매끄럽지 못해 뒷공간 노출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약점은 웨스트햄의 빠른 침투와 이선 움직임을 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웨스트햄은 같은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공격 전개와 전술적 안정성에서 한층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필크루그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팀 공격의 기점 역할을 하며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버티는 힘을 제공합니다. 제로드 보웨는 측면에서 날카로운 오프더볼 움직임과 뒷공간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루이스 파케타는 중원과 전방을 연결해 라스트 패스와 이선 침투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보웬과 파케타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울버햄튼 3백이 대응하기 벅찬 속도와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 수비 간격이 무너질 경우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루이스 길레르미와 선머빌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웨스트햄의 전개 구조는 여전히 안정적이며 공격 루트는 단조롭지 않고 창의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이 라르센과 아리아스를 중심으로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술적 다변화가 부족하고 수비 조직의 불안정성이 뚜렷해 후반으로 갈수록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필크루그에 버티는 힘과 이선 자원들의 침투가 결합되며 득점 기대치를 높일 수 있고, 보웬과 파케타의 날카로운 움직임이 울버햄튼 수비를 흔드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웨스트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브렌트퍼드입니다. 본머스는 이번 경기에서 4-1-4-1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전방의 에반 이우송은 좌우 채널을 넓게 활용하면서 빠른 침투와 볼 운반 능력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는 1차 압박의 중심이 되고, 세메뉴는 강한 피지컬과 넓은 활동량으로 전방에서 버티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타버니어는 탁월한 킥력을 바탕으로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에서 꾸준히 위협적인 장면을 창출하며 공격 전개에서 확실한 옵션으로 작용합니다. 위날의 부재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중원 블록의 수비 집중력이 단단히 유지되고 있어 전체적인 안정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머스는 체력 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어 무더운 일정 속에서도 후반까지 전방 압박과 라인 조절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브렌트퍼드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지만 다수의 전력 이탈로 인해 전술적 완성도와 변화를 만드는 힘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아고는 빠른 발을 활용해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전개 패턴이 단순하며 우아타라는 순간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강점이지만 득점 결정력의 기복이 뚜렷합니다. 담스고르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이선 침투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으나 체력 소모가 빠른 단점으로 인해 경기 후반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마그호마, 야넬트, 구스타보 누네스, 위사 등 주축 전력이 이탈한 상황이라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고 있으며 교체 자원의 깊이가 얕아 후반전 경기 운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타버니어의 킥력을 통해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내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결장자가 많은 상황 속에서 교체 카드 부족으로 변화를 주지 못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집중력 약화로 수비가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본머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벌리와 더비 카운티입니다. 벌리는 이번 경기에서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측면과 전방에서의 공격 화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의 포스터는 문전에서 마무리 감각이 살아난 전형적인 피니셔로 기회가 주어질 경우 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자원입니다. 좌측의 앤서니는 1대1 돌파와 컷신을 통해 상대 수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수비 간격을 무너뜨려 공격 전환 속도를 높입니다. 중원의 쿨레는 볼을 지켜내고 연계하는 능력이 뛰어나 팀 전반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으며 빌드업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비록 베이어와 암도우니의 부재가 변수로 작용하지만 측면과 전방의 핵심 자원들은 여전히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쪽 풀백이 타이밍을 맞춰 오버래핑에 가담할 경우 윙포워드와 함께 2일 패턴을 형성하며 상대 윙백을 몰아세울 수 있어 측면 압박과 공격 루트 다변화의 강점을 보입니다. 더비 카운티는 3-4-1-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전방 연계를 노리지만 전력의 공백과 전술적 구조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모리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지녀 세컨드볼을 이어가며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빠른 침투보다는 버티기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선의 바이마는 넓은 활동 반경으로 중원과 전방을 연결하지만 폭발적인 돌파보다는 연계 중심에 가깝고, 아담스는 세컨드볼 대응과 배급 능력이 좋으나 상대 압박이 거세면 템포가 쉽게 끊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윙백들이 측면을 책임지지만 벌리의 풀백과 윙포워드 조합에 맞부딪힐 경우 수적 열세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측면에서의 실점 리스크로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윌슨, 넬슨, 블랙키 테일러 등 다수의 자원이 결장하면서 공격 전개의 다양성도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벌리가 풀백과 윙포워드의 조합을 활용해 측면을 장악하며 전방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앤서니의 침투와 포스터의 마무리, 쿨렌의 안정적인 연계가 어우러진다면 벌리는 파이널 서드에서 다양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더비 카운티는 전술 구조상 측면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렵고 공격 루트마저 단조로운 흐름에 머물 가능성이 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세에 몰릴 전망입니다. 따라서 벌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미럴과 코벤트리입니다. 미럴은 이번 경기에서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전방 압박과 중원 연계를 통해 균형을 맞추려 하겠지만 수비 라인의 공백이 뚜렷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전방의 코버는 활발한 움직임으로 압박에 가담하며 세컨드볼 회수의 강점을 보이고 공격 시 연계 플레이로 동료들의 전진을 돕습니다. 네글리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로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아 측면 전개에서 변화를 줄 수 있고, 컨들은 2선과 1선 사이 간격을 메우며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이어가는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브라이언, 도우티, 맥나마라가 동시에 이탈한 상황에서 수비 라인의 폭과 전환 안정감이 떨어지며
측면 커버가 허술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 데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빠른 전환과 높은 템포의 측면 공격의 뒷공간을 노출하는 위험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코번트리는 같은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지만 공격의 짜임새와 전환 속도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중심을 잡아 전방 기점을 만들어주며 토마스 아산테는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침투 각도 전환과 빠른 마무리로 수비 간격을 흔드는 유형입니다. 중원의 루도니는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로 전개 속도를 높이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압박을 이어가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라티부디에르, 사카모토, 세프 등 일부 전력이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조합의 기동력과 템포 배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리그에서 QPR을 상대로 7득점을 기록하며 화력과 자신감을 동시에 입증했으며 이 상승세가 컵 대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미롤이 초반부터 압박과 연계 플레이로 균형을 맞추려 하겠지만 측면 수비의 공백과 커버 타이밍의 불안정으로 인해 라인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코번트리는 라이트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토마스 아산테의 뒷공간 침투가 반복되며 슈팅 기회를 꾸준히 창출할 수 있고 루도니의 전진 패스와 세컨드볼 압박이 이어진다면 미롤의 수비 블록은 장시간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템포와 화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코번트리가 일찍부터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코번트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노리치와 사우샘프턴입니다. 노리치 시티는 이번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활용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의 사전트는 박스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 세컨드볼 연결에 강점을 보이며 전방에서 압박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마콘데스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전환 패스와 세컨드 패스를 통해 공격 리듬을 만들어내지만 상대가 압박 강도를 높일 경우 선택지가 단조로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츠르나츠는 제공권과 대인 경합에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지만 전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뒷공간 커버에서 한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일스, 마호보, 스태시의 결장으로 인해 로테이션 폭이 줄어들며 전술적 변주가 제한되고 공격 전개 역시 측면 전개 이후 크로스와 세컨드볼 제도전으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루트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방 결정력이 흔들릴 경우 세트피스의 의존도가 높아지지만 두 번째 볼을 회수한 뒤에 마무리 정밀도가 부족해 득점 기대치가 낮게 형성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사우스햄튼은 마찬가지로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활동량과 속도를 앞세운 운영을 펼칠 전망입니다. 암스트롱은 왕성한 활동량과 뒷공간 침투에서 위협적이지만 박스 안에서의 첫 터치와 마지막 터치가 엇박자를 보일 때가 있어 마무리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빈스는 측면에서 속도를 살려 전개를 끌어올리지만 크로스 이후 박스 안에 충분한 숫자가 동반되지 못해 위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장면이 잦습니다. 중원의 차를레스는 세컨드볼 경합과 간격 조율에서 팀의 균형을 잡아주지만 전진 패스의 과감성이 부족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리보, 브리, 스몰본, 에고지, 웰링턴 등 다수의 전력이 이탈해 교체 카드 활용이 늦어지고 패턴 변화가 제한되면서 전개는 빠른 듯해도 파이널 서드에서의 슈팅 선택과 마무리 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싸움은 강점이지만 리바운드 슈팅의 정확도가 낮아 기대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플랜 A에서 효율이 떨어질 경우 플랜 B 전술을 가동할 수 있는 변주력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리치 시티는 측면 전개와 세컨드볼 제도전이라는 단조로운 패턴에 의존하고 사우스햄튼은 빠른 전개에도 불구하고 파이널 서드에서 선택의 질이 낮아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양팀 모두 교체 자원이 제한적이어서 경기 후반 템포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흐름이 길게 평평하게 이어지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득점 공방전 흐름으로 굳어질 공산이 크며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프레스턴과 렉섬입니다. 프레스턴은 이번 경기에서 3-5-2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측면과 중앙을 연계한 입체적인 공격 전개로 주도권을 노릴 전망입니다. 최전방의 오스마이치는 포스트 플레이와 등지는 움직임에 능하고 순간적으로 내려와 이선과의 원투 패스를 연결하는 중요한 축으로 기능합니다. 스미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움직임과 대각 침투가 날카롭고
하프스페이스로의 접속 속도가 빨라 공격 전개에 변화를 불어넣습니다. 중원의 메카는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를 병행하며 상대 압박을 끌어낸 뒤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전환으로 찬스를 확장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브레디와 포츠의 부재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측면 중앙 연계 루트는 여전히 완성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스미스의 인사이드 침투와 오스마이치의 리턴 패턴이 맞물릴 때 파이널 서드에서 마무리 속도가 한층 빨라집니다. 렉섬은 동일하게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전술적 안정성에서 불안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무어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는 힘은 있으나 측면 분산 이후 재진입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흐름이 끊길 때가 많습니다. 브로드헤드는 세컨드볼 대응과 컷인 타이밍은 준수하지만 중앙 밀집 구간에서는 좁은 공간 처리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잦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연결을 시도하지만 전개 속도가 늦어지면 패스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여기에 캐논, 윈다스, 토머슨, 커카치 등 다수의 자원이 결장하면서 로테이션 폭이 줄었고 수비 라인에서도 마지막 대인 방어가 흔들리며 안정감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라인 간격 유지가 매끄럽지 못해 인사이드 침투 대응이 취약하다는 점은 프레스턴에게 뚜렷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프레스턴이 스미스의 인사이드 대각 침투와 오스마이치의 리턴 패스를 축으로 삼아 메칸의 전진 패스가 정확히 하프 스페이스에 공급될 경우 공격 전개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렉섬은 부상 누적으로 중앙 협력 수비가 응집력을 잃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파이널 서드에서의 1차 차단 타이밍이 늦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프레스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파포스와 츠르베나즈베즈다입니다. 파포스는 이번 경기에서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홈의 이점을 활용해 초반부터 주도권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고미르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볼 운반을 꾸준히 수행하며 경기 흐름에 활력을 불어넣지만 마무리의 기복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르샤는 과거 전남과 울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날카로운 전진 패스와 하프스페이스 창출 능력을 통해 전개에 리듬을 더하며 파포스 공격 전개의 핵심 연결고리가 될 전망입니다. 중원의 수니치는 템포 조율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첫 터치 이후 선택이 늦어지는 약점이 있으며 이는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강화할 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라인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며 후반 교체 카드 투입을 통해 템포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즈베즈다는 이번 원정에서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지만 최근 원정 경기들에서 드러난 불안 요소가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전방의 다마야노비치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박스 안에서 무게 중심을 형성하지만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기동력이 떨어져 세컨드볼 연계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루치치는 중거리 슈팅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이선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원정에서는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전방 연결에 제한이 생기며 존재감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카타이는 좌측에서 커싱과 강한 킥력을 무기로 변수를 만들 수 있으나 역습 상황에서는 수비 가담 속도가 늦어 측면 뒷공간을 허용하는 단점이 반복됩니다. 또한 원정에서는 전개 템포가 느려지고 세컨드볼 회수에서 밀리는 구간이 잦아 상대의 압박에 고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1차전에서 2-1 승리를 거둔 파포스가 심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홈에서 다시 한번 전개 속도를 높이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르샤의 전진 패스와 측면 침투 타이밍은 파포스가 마무리 루트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드라고미르와 수니치의 활동량이 더해진다면 후반까지 안정적으로 경기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즈베즈다는 원정에서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카타이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장면이 늘어나며 체력과 집중력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홈에서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우위를 동시에 확보한 파포스가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다득점 양상이 만들어질 수 있어 파포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9번째 경기는 슈투름 그라츠와 보데글름트입니다. 슈투름 그라츠는 이번 경기에서 4-1-3-2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1차전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최전방의 그르직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하며 전방 타깃 역할을 맡아 이선의 침투와 연계를 돕고 키테슈빌리는 드리블 변속과 방향 전환을 활용한 1대1 돌파로 상대 측면 수비를 흔드는 자원입니다. 중원의 호르바트는 템포를 조율하며 전환 패스로 공격 전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이며
홈에서는 높은 라인 유지와 공격적인 전환 속도를 통해 초반부터 주도권 회수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차전에서 0대5로 크게 패한 결과는 선수단의 집중력과 반등 의지를 오히려 강화하는 자극이 될 수 있으며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강한 에너지가 경기 전반에 작용할 전망입니다. 보데그림트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서며 원정에서도 공격적인 색깔을 유지하겠지만 1차전 대승 이후 로테이션과 체력 안배 요인으로 인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호그는 측면에서 컷인과 슈팅으로 박스 근처에서 지속적인 위협을 만들어내며 하욱에는 세밀한 컨트롤과 날카로운 마무리로 공간이 열릴 경우 즉각적인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중원의 베르그는 안정적인 볼 배급과 전환 패스로 경기를 풀어내지만 원정에서는 템포 유지가 흔들릴 수 있고 라인 간격이 벌어질 경우 상대의 압박 회피에 어려움을 겪는 약점이 있습니다. 1차전 대승으로 이미 여유를 확보한 상황이지만 이는 자칫 경기 집중력 저하로 이어져 실수를 유발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슈투름 그라츠가 홈에서 초반부터 높은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며 전방의 그르직과 키테슈빌리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 다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보데그림트는 개개인의 기량에서 우위를 보이나 원정 특유의 템포 저하와 로테이션 변수로 인해 경기 흐름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슈투름 그라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셰필드 웬즈데이와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이번 경기에서 3-4-1-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며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균형을 노릴 전망입니다. 최전방의 카다마트는 볼을 지켜내며 측면으로 연결하는 연계형 역할을 수행하며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루구보는 윙백으로서 왕성한 활동량을 앞세워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만 전환 상황에서 복귀 속도가 늦어 뒷공간 노출이라는 리스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맥닐은 이선과 전방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맡아 세컨드볼 경합과 전방 압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보완합니다. 그러나 찰로바, 찰스, 베르나르드 등 다수의 결장으로 인해 중원과 수비 라인의 로테이션 폭이 좁아졌고 특히 센터백 라인의 순간 스피드 저하가 드러나면서 뒷공간을 공략당하는 장면이 늘어나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라인을 올리다가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점은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전환과 속도 자원을 활용해 경기를 풀어갈 전망입니다. 피로에는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침투와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며 순간적인 뒷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강점을 지닙니다. 제임스는 폭발적인 절대 속도와 직선 돌파로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넓게 벌리는 움직임으로 스위치 플레이를 유도해 공간을 창출합니다. 다나카는 중원에서 압박 저항 능력과 빠른 전진 패스를 겸비해 공격 전개를 빠르게 이어주며 일선으로의 빠른 연결이 가능하게 합니다. 암파두의 결장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리즈는 속도 자원과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한 빠른 전환 플레이로 약점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전방 압박 이후 빠르게 이어지는 역습 설계는 셰필드의 느린 센터백 라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셰필드 웬즈데이가 전방 연계와 세컨드볼 싸움에서 버티려 하겠지만 수비 라인의 순간 스피드 저하와 중원 커버 폭 축소라는 구조적 약점으로 인해 경기 내내 불안한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리즈는 피로에와 제임스의 속도를 활용한 하프스페이스 돌파와 직선 침투 그리고 다나카의 전진 패스를 통한 빠른 연결로 상대의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전방 압박과 빠른 마무리를 통해 찬스를 양산할 여지가 크며 후반으로 갈수록 셰필드가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면 리즈의 교차 침투와 컷백 패턴이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